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종부세 기준 달라진다. 세금 줄이는 방법은? 자,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라고 많이 하죠. 매년 12월에 내는데 정부가 올해부터 이 종부세를 내야 하는 기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뜻이죠. 여기에 별도의 특례 신청을 하면 종부세를 더 줄일 수도 있다는데요. 달라진 종부세 기준은 뭔지, 특례 신청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문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완전 정복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부동산 관련된 세금 참 많은데 사실은 네네. 대부분의 분들이 네. 그냥 날아오는 대로 내고 뭐 그러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기본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종부세랑 재산세는 다른 거죠? 다르죠. 네네네. 같은 보유세인데 네. 종류는 좀 다릅니다. 예. 보시면서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세금이 좀 복잡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좀 너무 어려워하기도 하고요. 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또 세금은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래요, 하는데 아인슈타인 님도. 네. 자, 세금은 일단 두 개로 나눠집니다. 거래세가 있고요. 보유세 이렇게 크게 두 개로 구분이 되고요. 예. 거래세는 느낌이 오시죠? 거래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집을 살 때 취득세라는 세금을 한 번 내고요. 네. 팔 때는 양도소득세, 얼마 남았느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네. 거래세는 일회 세금입니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살 때, 팔 때 한 번씩 내는 세금이고요. 네. 보유세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두 가지가 있는데 재산세는 그냥 항상 내야 되는 세금입니다. 뭐 네. 금액이 크든 작든 항상 부과가 되고요. 예. 종합부동산세는 고가 부동산에 대해서만 부과하기 때문에 부자 세금이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재산세는 뭐 집뿐만 아니라 지금 그림도 나오죠. 뭐 그렇죠. 항공기나 선박 이런 항공기, 것도. 선박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다 내는 거고요. 네. 종합부동산세는 땅, 토지하고요, 주택만.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 땅하고 주택, 아파트, 주택만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럼 재산세처럼 종부세 그 납부 기준이 되는 그 몇 월, 며칠 요 기준이 있죠. 시점이 있죠.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이게 매년 부과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시점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야 되느냐가 네. 굉장히 중요한데요. 6월 1일입니다. 6월 재산세도 6월 1일, 종합부동산세도 6월 1일이고요. 기준일은 6월 1일, 재산세는 7월, 9월 나눠서 내고요. 예.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내는데 6월 1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게 보유세를 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6월 1일 이전에 팔아버리게 되면 소유권은 결국에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6월 1일 이전에 파는 게 유리하겠죠. 그렇죠. 한 5월 말쯤에 처분해버리는 게. 5월 말에 처분하면 산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세금을 안 내도 되고요. 네. 6월 1일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산 사람은 집주인이 올해 세금을 대신 내주는 겁니다. 파는 매도인이 대신 내주기 때문에 서로 6월 1일 집주인이 안 되려고 소유권 안 가지려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합니다. 그럼 약간 뭐 며칠 늦춰지거나 그러면 뭐 집값을 좀 얹어주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 건가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서로 줄다리기 하는 거죠. 나는 양보 못한다. 네가 양보해라. 그러면 급한 사람이 결국에는 또 양보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도 6월 1일 기억해야겠네요. 네네. 근데 이제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올해부터 바뀐다. 네. 뭐 세금 내는 사람이 좀 줄어든다. 네네. 그래서 강남의 음마 아파트를 가진 사람도 종부세를 안 내게 된다. 네네. 뭐 이런 뉴스 제목도 있던데 뭐 어떻게 된 건가요? 일단 종합부동산세는 부자들의 세금입니다. 네네. 고가기 때문에 기준이 있어야 되죠. 얼마를 부자로 보느냐가 기준이 되는데요. 1세대 1주택 집에 한 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대로 세금을 내게 되면 좀 억울하게 되니까 네. 기준을 정하는데 작년은 11억이었는데요. 올해는 12억까지 좀 늘어났습니다. 공시가격이 12억 원 아래면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요. 네. 12억 원 넘어가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네.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은 6억에서 9억으로 좀 늘어났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 또 논란이 되는 게 1세대 1주택인데 부부 공동명의, 네. 사이좋게 부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작년까지는 12억 원 똑같았는데요. 예. 올해는 19억까지 각각 9억, 9억씩 해서 19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18억까지. 18억까지 9 더하기 공제가 9는 됩니다. 18 그렇죠. 입니다. 네. 18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실망할 뻔했습니다. 9 더하기 그렇죠. 9는 18. 9 더하기 9. 제가 산수가 좀 약합니다. 네네네. 18억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죠. 네. 18억 공시가격이 이하가 되면 종합부동산세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대치동에 유명한 아파트가 있죠. 음마 아파트가 있는데 작년에 공시가격이 한 20억이 넘었거든요. 예. 작년에는
종부세를 냈는데 올해는 공시가격이 15억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기준 18억이라고 했죠. 엄마 아파트 15억, 아크로리보암 14억, 헬리오시티 11억 다 종부세 내지 않습니다. 네. 작년에는 냈던 아파트들이거든요. 올해는 마음이 한층 더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 네, 부부 공동 명의일 때는 일대. 9억, 9억에서 그렇죠. 18억까지. 공동명의가 아니면 내야 됩니다. 아니면 만약에 아크로리버임 아까 공동 명의 아니면 12억까지 12억이니까요. 여긴 내야 되는. 2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아, 2억에 대해서는. 네네. 그러니까 12억이 넘는 그 액수에 대해서는 이제 종부세를 내는 거다. 내야 되는데 아. 공동명의는 18억까지 올해 기준이 올랐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아, 이거 좀 잘 기억해놔야겠네요. 네네. 부부 공동 명의일 때는 9억, 9억, 18억. 네. 그러면 이제 최근에 뭐 세수가 뭐 펑크가 나서 나라가 걱정이다 뭐 이런 뉴스가 어제 마침 또 나왔어요. 네네. 그리고 종부세를 많이 깎아준 것도 우리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거친 그거에 영향을 좀 줬다고 보십니까? 영향이 있죠. 없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작년에 종부세로 국가에서 세금을 거둔 세금이 네. 6조 8천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올해는 2조 원 정도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4조 8천억 정도, 종합부동산세만 4조 8천억이 작년보다 세수가 줄어들게 되니까 네. 이게 누적이 되면 거래도 줄어드니까 양도세도 줄었고요. 취득세도 줄었고 부동산 관련된 세금도 많이 줄고 네. 법인세도 줄고 지금 세금이 많이 주니까 세수 부족의 논란이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야, 1주택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세금 줄여주는 게 정상 아니냐. 과열이 됐을 때 부과한 세금이니까 줄이는 게 정상이다. 이런 반대의 논리들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세금 두고는 뭐 각자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맞습니다. 너무 심하다, 이 정도 내야 된다 그런 네네. 주장이 다 다르죠. 네네. 자, 그럼 다시 정리를 하면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 공시 가격이 12억까지는 이제 종부세를 안 내고요. 근데 부부 맞습니다. 공동 명의일 때는 9억, 9억해서 18억. 18억까지는 안 낸다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추가로 뭘 특례를 신청하고 그러면 더 또 종부세를 깎아줄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키포인트인데요. 신청을 하게 되면 빼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합산 배제를 해주는 경우들도 있고요. 특례 신청이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9월 1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가 신청일이기 때문에 네네. 놓치면 안 되고요. 좀 알아봐야 되는데 네. 종부세는 합쳐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합니다. 예. 1세대 1주택자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합칠 게 없지만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합치거든요. 예. 합치는데 야, 합치는 게 좀 과하다. 이거는 안 합치는 게 좋을 것 같아라고 해서 합산 배제라고 하는데 빼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빼주는 게 뭐냐고 한번 보면은요. 임대주택. 음. 야, 임대주택까지 합하는 건 너무 과하다라고 해서 임대주택 빼주고요. 네. 3원용 주택, 뭐 직원들이 사는 기숙사, 또 건설회사들이 아파트 지으려고 땅을 사뒀습니다. 그 네. 땅에 대해서도 이렇게 합쳐서 부과하는 거는 너무 과하다. 공급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게 되면 합산 배제를 해서 아하. 빼고 별도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땅이나 뭐 주택 이런 거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원래 다 이렇게 합산을 해서 종부세를 그렇죠. 매기는데 네네. 요런 임대주택, 뭐 기숙사용 아니면 건설용 주택 건설용 토지 같은 거는 빼준다. 그렇죠. 아무래도 아하. 좀 이해가 되고 네. 합리적인 뭐 타당한 이유가 있기 네. 때문에 좀 빼줍니다. 네, 말 신청을 해야 그대로 됩니다. 합산 배제. 네네. 그다음에 이제 과세 특례라는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과세 특례가 있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됩니다. 예. 자, 부부 공동명의거나 일시적 2주택이거나 상속받은 주택은 특례 신청을 하게 되면 예.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해 줍니다. 집 아. 하나 있는 거로. 아까 집 하나 있으면 12억 원까지 공제를 해준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 집 하나 있는 거로. 사실 부부 공동명의나 일시적 2주택은 뭐 2주택이거나 부부 공동명의는 각각으로 보기 때문에 네.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주는 이 신청을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요. 네. 안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안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신 그 부분이 또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엄청 비싼 뭐 서초동에 뭐 어디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네네. 부부 공동명의가 아니라 과세 특례를 신청해서 부부가 따로따로 세금을 내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들었는데 네. 이것도 좀 차분하게 좀 설명 좀 해서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그냥 생각해 보면 네. 부부 공동명의는 18억까지 공제가 되고 네. 1세대 1주택은 12억까지 공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아니 왜 신청을 하지? 예. 공동명의가 유리한데라고 하지만 1세대 1주택자들은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들은 세액 공제를 추가로 더해 줍니다.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나 그 집을 오래 갖고 있었을 그렇죠. 경우에는 추가로 깎아주는 게 있다. 70%까지 공제를 해 줍니다. 아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네. 공제를 받아도 유리할 수도 있고요. 공제를 받아도 부부 공동명의 18억이 유리할 수도 있고,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자는 예. 거죠. 자, 케이스가 부부 공동명의인데 공시 가격이 44억,
고가 아파트입니다. 예. 한 시세로 한 6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15년 보유한 분이 있다라고 치죠. 네. 15년 보유하고 있으면은요, 이분이 나이가 한 65세 정도 됩니다. 그러면 12억까지 공제가 되죠.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면 신청을 했을 때 경우입니다. 네. 남은 32억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세액 공제를 하더라도 118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예. 종부세가 부과가 되는데 나는 신청하지 않고 그냥 부부 공동 명의로 하겠다. 네. 18억까지 공제가 되죠. 남은 26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면 183만 원을 내야 됩니다. 자, 어떤 게 유리할까요? 그러니까 44억짜리 공시지가 아파트에 사는 분들, 그러니까 초고가 아파트에 사는 네. 분들은 특례 신청을 하는 게 낫네요. 하는 게 낫죠. 아하. 118만 원, 183만 원. 예, 예. 118만 원이 유리하니까 예. 신청하는 게 맞습니다. 네. 맞는데 모든 경우가 다 이렇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44억에 사는 분들이. 여기 아닌 분들도 있죠. 네네. 아닌 케이스도 저희가 그거 한번 계산해 보도록 주셨죠? 하죠. 네네, 보죠. 네. 자, 아닌 케이스. 네. 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26억 정도 시세가 될 것 시가로는, 같은데요. 네. 네. 13년을 보유하신 분이라고 치고요. 나이는 67세 정도입니다. 특례 신청을 했습니다. 네. 특례 신청을 하니까 공제를 다 해서 68만 원 정도, 68만 2,560원을 내야 되는데 자, 안 그냥 하면. 안 하고 공동 명의로 그대로 했다라고 하면은 얼마가 되냐면 18억까지 공제가 되죠. 2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면 39만 1,000원. 아, 그러니까 이분은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유리하죠. 아하. 18억까지 공제받는 게 유리한 거고요. 네. 그 공제를 따로 세액 공제를 70% 받아도 이분은 불리한 겁니다. 네. 반대의 경우가 또 생길 수도 있죠. 작년에도 특례 신청이 있었거든요. 네. 작년에 신청을 하면 자동 연장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작년은 부부 공동 명의가 12억까지 공제밖에는 안 됐거든요. 네. 작년은 유리했는데 세액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데 올해는 달라졌잖아요. 이런 분들이라면 올해 차라리 나는 신청 안 하는 게 유리해라고 하면 취소 신청을 또 하셔야 됩니다. 아, 취소 신청. 취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작년에 신청한 게 그대로 연장되기 때문에 아하.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특례를 신청하신 분은 올해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으니까 네. 취소 신청을 따로 해야 된다. 네네. 그리고 아까 특례 신청을 하는 게 유리한 경우는 초고가 아파트일 경우가 주로 그렇다. 초고가에 오래 가지고 있고 나이가 많으신 많으신 분들은 분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따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초고가에 나이가 좀 있으시고 그 집을 오래 갖고 계신 분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세금은 아까 아이슌타인도 어렵다고 했다고 했지만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근데 계산을 이거를 해봐- 네. 손쉽게 좀 계산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렵죠. 네. 우리가 다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에 가면 손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을 네.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계산기를 제공해 주는데요. 네. 홈택스 화면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요. 예. 메뉴가 뜨죠. 여기에 간이 세액 계산이라는 모의 계산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딱 클릭하게 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죠. 주택이면 주택 계산하기를 누르면 네. 항목이 나옵니다. 항목이 나오면 내가 해당되는 거를 선택을 한 다음에 등록하기 누르고 간이 세액 계산 누르면 자동으로 알아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산을 해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네. 그냥 감으로 나는 유리할 것 같아라고 하면 세금을 좀 더 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굳이 세무사 찾아가지 마시고요. 간단한 건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는 게 좋을 예. 것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예상 납부 금액도 계산 가능하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무리 전에 오늘도 두 분 뽑아서 영화 예매권 2분씩 드리는 퀴즈 준비했습니다. 자, 재산세 중에 하나입니다.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국세청이 부과하는 이 세금은 무엇일까요? 1번 종부세, 2번 취득세, 3번 양도소득세. 지금 상암동 클래스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실시간 댓글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됩니다. 방송 말미에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세금 내용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님 덕분에 조금 쉽게 잘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